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GS칼텍스가 사회 환원 사업의 하나로 건설한 예울마루의 운영을 둘러싸고 여수시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재단 측은 지난달 시유지 위에 예울마루를 지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 등을 위해 시가 운영권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수시에 기부 체납을 신청했습니다. GS칼텍스가 이번 기부 체납을 결정한 데는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예울마루의 경영 손실금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전반적인 예산 부족으로 기부 체납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양 지역에 대형 아울렛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대 여론은 이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렛 입점에 대한 찬반 주장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먼저 문영철 기자입니다. 축구장 13배 면적의 광양 LF 아울렛 입점 예정 부지. 지난달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대 여론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이 입점하면 지역 상인들의 생계 기반이 붕괴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LF 아울렛 들어오면 어차피 나눠먹기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거리로 앉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러한 상인들의 우려와 걱정은 여전히 외면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워낙 대형 아울렛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상당 부분 피폐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 전체의 어떤 공동체적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죠. 지역 상인들의 반대 움직임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 취소 행정소송에 이어 아울렛 유치 효과를 과장하고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 등이 있다며 최근 광양시장을 2차례나 형사 고발했습니다. 관계 수용 등 불법 비리 의혹이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의 직권남용을 재차 고발하며 경기 침체에다 거대 유통업체의 진출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상권. 순천과 광양, 여수 지역 상인들은 오는 28일 이낙연 지사의 순천 방문 일정에 맞춰 아울렛 입점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런 반대 의견과는 달리 광양시의 추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광양읍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 신도심과 인접해 있는 광양읍권은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상권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광양읍권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LF 아울렛 입점을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언제 순천에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간양 지역에 모처럼 이런 것이 온다는데 우리가 이럴 때 설립을 해서 우리 간양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히 인근 진주시와 순천시 등지에서 아울렛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시기를 놓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호기를 놓치고 자본의 역외 유출 또한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순천이나 진주에서 또 아울렛이 또 입점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가운데 사이에서 또 떠나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속히 이게 해결돼서 입점이 하루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양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전국 아울렛 입점 시군 소상공인 증감 현황을 지역 상생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소매업을 제외하고 음식업과 숙박업, 생활 서비스업의 경우 아울렛 입점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LF 아울렛 입점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들의 수용 재결 취소 등 행정소송의 배경도 개운치 못합니다. 소송인 22명 가운데 여수와 순천, 광양시 상인회장 4명을 포함해 6명만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산과 창원 등 외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아울렛 입점 추진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에 나선 가운데 봉계동 주민들이 여도중학교 폐교에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여수 봉계동 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한마음 추진위원회는 최근 여도초등학교를 국립화해야 하고 여도중학교 폐교엔 반대한다며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봉계동 주변 아파트 3,200세대가 참여한 추진위는 사립외고 설립을 위해 여도중학교를 폐교하면 학군 취약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여도초등학교와 여도중학교를 국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웅천지구 부영 공공임대아파트 가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부영주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간 기업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시장 원리에 앞서 해당 기업 마음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부영 아파트가 들어선 웅천지구는 여수시가 개발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개발을 한 곳이죠. 토지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이유가 이제 부영 측이 부영은 높은 가격이 땅값과 건축비 때문이라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점 역시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부영시인 여수시에서 부영 아파트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시민들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된 여수 중림지구나 순천 등 부영 아파트 곳곳에서 계속되는 하자와 안전 문제. 그동안 지역민이 부영 주택에 가진 불신은 이번 가격 논란을 통해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짓고 바쁘니까 우리 하자를 나중에 엄청 짓고 주민들 들어오고 나면 거기 하자 여기 하자랑 같이. 단순한 사회 공헌의 문제를 넘어 왜 지역의 불신을 사게 됐는지 이제는 부영 스스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친환경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펼쳐진 염전 환경 개선 사업 종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염전에서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가구가 공동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신안군 사옥도의 염전입니다. 다음 달 22일 염전 환경 개선 사업 종료일을 앞두고 바닥재 교체 공사가 한창입니다.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 기존 장판을 걷어내고 친환경 장판을 시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불량이 발생하는 데다 시공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영세 소금 생산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돈인데 염전 환경 개선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한 달 뒤인 오는 22일이면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이후 소금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염전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금물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은 99% 교체됐지만 바닥재와 부직포 교체율은 저조합니다. 현재 시설 개선이 완료된 염전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재 개선 사업은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고요. 전국 소금의 80%를 생산하는 전남에서 최근 5년간 염전 환경 개선 등에 쏟아부은 돈은 1,000억 원가량. 그러나 친환경 염전의 완성은 아직도 멀었고 남은 과정도 험난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MBC가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경찰청이 항소를 포기했고 문제의 감사 결과를 결국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경찰이 재판까지 불사하면서 공개를 꺼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국민의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청이 항소하지 않고 2012년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 기간 동안 적발된 전국의 경찰관은 473명. 이들이 정보를 훔쳐본 국민은 9,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10,000명에 가까운 국민의 정보가 불법 조회 또는 유출됐던 겁니다. 동창을 찾거나 맞선 상대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건 애교에 가까웠습니다. 경찰관 본인이 받을 빚을 위해 경찰 전산망을 채권 추심사처럼 이용했는가 하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은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후 경찰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는 어떨까? 경찰청은 2년 만인 지난해 10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광주 MBC는 이번에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개를 거부해 1년 9개월 동안이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던 이 자료와 달리 경찰청은 이번엔 감사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2012년 때보다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법제외와 유출은 여전해 100명의 경찰관이 700명이 넘는 국민의 정보를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공권력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범죄자를 잡으려고 범죄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러한 사법당국의 행태는 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불법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결과를 받아내는 일도 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